안녕하세요. 세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생명체가 수십억 년 전 특정 물질들에 의해 조합되어 최초로 탄생한 후 자연 선택의 진화 과정을 거쳐 여태까지에 이르렀다고 배웠죠. 마치 생명체계가 일반적인 물질들과 별다를 바 없다는 뜻이 말입니다. 만약 생명체가 일반 물질들의 조합과 다를 게 없다면 그들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생명체들이 로봇과 같다면 이처럼 엄청나게 정교하고 생존에 특화된 로봇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어우러져 전체의 생존 체계를 강화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자연 선택을 통해 우연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왜 자연 선택설만으로 생명체계를 설명할 수 없고 생명체가 왜 비생명체에 적용되는 물리적 법칙들과는 달리 매우 뚜렷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명체의 최소 단위인 세포부터 한번 살펴보죠. 세포에서부터 무생물체로 구성된 일반 물질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세포는 외부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이용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생명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렇게 정말 무생물체 물질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나타난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죠.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성장하는 무생물체는 없으니까요. 근데 하필 바로 이 녀석이 자기 복제를 해서 증식을 하네요. 오, 이런 기막힌 우연이 곱절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 녀석 속에 마침 또 우연히도 그 세포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기관을 형성하게 될지에 대한 유전자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세포가 증식할 때 이 유전자를 둘로 잘 복사해서 나눠주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모여 만들어진 좀 더 복잡한 생명체들 역시 세포가 그런 것처럼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자손을 낳아서 증식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원칙들이 뭐가 그렇게 편향적이라고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비생물적 물질을 생명체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구로부터 300광년 떨어진 가상의 빌더 행성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행성이 탄생한 지 10억 년이 지난 후 수소 원자 2개와 X라는 흔치 않은 원소가 우연히 결합해서 H2X라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사방으로 날아다니다가 같은 원소와 만나 서로 결합하면 단단하고 끈적한 고체가 된 후 땅으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H2X들이 그렇게 결합해서 떨어져 여기저기 쌓이다가 우연히도 숲속의 작은 집 형태의 구조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원시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H2X들이 계속 결합하고 쌓이면서 그 집은 점점 더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H2X 원소는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면서 그 집이 어떻게 더 크고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DNX라는 물질을 우연히 만들게 되었고 그 집은 그 설계도대로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 집의 설계도는 H2X들의 날아다니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뿌려졌는데 뿌려질 때마다 다른 H2X들과 결합하면서 조금씩 다른 설계가 되었습니다. 원시인들은 편하고 안전한 집들은 자신들의 주거지로 활용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집들은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그 후로 100만 년이 지난 후 H2X의 DNX 설계도는 점차 발달해서 엄청나게 복잡해졌고 그걸 통해 커다랗고 정교한 시설을 갖춘 멋진 건물들이 생겨났고 그 시설 속에는 전기 상하수도, 에어컨, 공기 정화 시스템, 통신시설 등이 자연적으로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DNX가 만든 것들 중에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시설은 원시인들이 다 부숴버렸고 필요한 시설들만 남은 결과죠. 빌더 행성은 지금 지구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빌딩들로 꽉 차 있습니다. 네, 이 우스꽝스런 스토리도 모두 자연 선택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H2X 원소를 통해 만들어진 무수히 다양한 건물들은 원시인들의 선택에 의해 가장 좋고 필요한 것들만 남았죠. 하지만 건물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전기 시설이 갖추어지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게 우연적 자연 선택만으로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면 물이 되는데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칙을 따라갑니다. 지구상의 원소들이 모여 이리저리 결합되다 보면 어느 날 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연 선택의 원리를 거쳐 물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물이 만들어진 건 이미 그 물리법칙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연 선택은 이미 존재하는 법칙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체가 세포에서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한 것이 자연 선택을 통해 그렇게 된 건 맞지만 그렇게 진화하도록 하는 법칙들이 미리 존재해야만 하죠.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원칙들이 다른 무생물 존재들과는 달리 생물체에게는 유독 티가 나게 생명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알맞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편향적인 건 이러한 법칙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단계별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원시인들에게 안락한 주거를 제공하는 방향에 딱 맞게 말이죠. 이 H2X라는 원소는 지구로 치면 초기 세포죠. 지구의 세포들은 그냥 자가 복제나 열심히 하면서 세포 수만 늘어갔다면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 작았고 보잘것없는 세포들이
유전자라는 엄청난 설계도를 가지게 되어서 그 설계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생물체들을 만들고 그런 생물체들이 모두 예외 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생태계 전체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서 결국 난공불락의 생존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우리는 이미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야말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빌더 행성에 착륙했을 때 그 놀랄 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의 건물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면 아마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사실 지구의 생명체계는 빌더 행성의 건물에 비하면 수천 배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데도 말입니다. 법칙이 편향적인지 여부는 그 결과로 정교한 메커니즘을 갖춘 체계가 있나 없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생물체에는 그런 것이 없죠. 비생물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빌더 행성 같은 기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행성에서는 반도체 칩에 프로그램까지 들어있는 정교한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행성을 발견한다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지적 존재가 개입된 의도된 결과라고 믿을 겁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사전에 세팅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지구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생명체에게 마련된 편향적 법칙들은 비생명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이 편향적으로 적용된다는 건 물리법칙 위에 적용되는 보다 더 근원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전혀 다른 종류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생명체가 단순히 적자 생존에 의해 지금까지 우연히 진화해왔다는 이야기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생물체를 오직 비생물체들의 물리적인 방식으로만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오류인 것이죠. 생명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계속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